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오. 하기가 짧게 설명이 잘 안 돼. 그거 포함돼야 돼. 지방자치법 개정. 얼마나 고생했는데.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뭐 하자는 겁니까? 나머지 웨이코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건 봤습니다. 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건 집중을 막기 위해서 부산 경남이 힘을 모으는 동남권 메가시티 60% 70%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많이 안 하보다. 영어 자체를 얼마나 아시는지 여쭤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40%? 갈 길이 멀구나. 정책의 주인이 되어야 될 도민들께 설명을 못 해드린 거 아닌가. 수도권 가미라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 울산, 창원의 대도시권, 김해, 양산, 밀양의 주변 도시를 연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여 경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어렵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도시만 연계하는 건 아니에요. 대도시권은 대도시권대로 연결을 하고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은 중소도시, 농산, 어촌도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도시만 강조하면 도시는 농어민들이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에 제가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시했다. 2018년에는 메가시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는 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여기에 집중했던 한 해. 메가시티 고민하게 된 게 2019년입니다. 2019년 초였는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경북 구미하고 경기도 용인이 이제 유치 경쟁이 붙었어요. 바로 그냥 용인으로 인재를 채용하려면 수도권이 아니면 안 된다. 구미로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경남까지 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제 쭉 따져본 거죠. 우선은 서울이 먼저 발전을 하고 경기와 인천이 전철로 쭉 연결이 되면서 권역이 된 거 아닙니까? 부울경에는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고 경남과 울산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한 게 19년 겨울에 메디치 포럼이라고요.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책으로 묶어냈는데 힘의 역전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죠.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얘기가 된 건 아마 그때가 처음 18년, 19년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3대 도정 핵심 과제 하나로 제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 저는 요즘 이제 또 하나의 수도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나머지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경남도지사가 경남만 잘 챙기지 뭘 부산까지 걱정하냐고. 약간 오지랖이라고. 부산이 깔아앉으면 울산, 경남은 당연히 같이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되었고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이다 선언을 하시고 중요한 방향을 권역별 발전 방향으로 합시다라고 제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발표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죠. 청와대에서도 그 내용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왜 떨리죠? 좀 긴장은 되죠. 그동안에는 그냥 언론 인터뷰할 때 짧게 기사가 나갔지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상세로 넘어갈까요? 동남권 광역 인프라, 도로 철도망 구축, 동남권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긴 한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본 토대는 광역 대중교통망이라고 말하였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동남권의 대중교통망은 매우 부실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순천에서 서울까지 전철을 타면 한 번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창원에서 울산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한다.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강원 일부, 충청 일부까지도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창원에서 부산 혹시 대중교통으로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주말 되면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가는데 자가용 없으면 못 가는 거죠. 한 명은 반드시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아니면 대리를 전철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권역 단위의 발전은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광역철도망 지도까지 넣어놨네요. 오. 제대로 들어가려면 창원 마산까지만 돼 있는데 진주까지도 서부 경남까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진주를 거쳐서 목포까지 가는 경전선이 준고속전철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목포까지도 2시간 이내에 28년 되면은 이제 서부경남 KTX가 인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연결되잖아요. 울산에서부터 진주, 위로는 합천, 고성, 통영, 거제까지. 이게 전체 동남권 광역철도망 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동남권 메가시티가 창원권까지만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가덕은 신항이, 부산 신항에 이미 고속화도로와 고속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공항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먹거리 전략 이번에 세운 걸 보면은 요즘 로컬푸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생긴 농수축산물도 부산, 울산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류비용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같이 빨리 유통하고 소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로 넘어갈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활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인재양성인데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까지 R&D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부산, 울산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그 정도입니다. 차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계한다? 동남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하는 게 단지 뭐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하기는 짧게 설명이 잘 안 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활 공동체도 결국은 양성한 인재들이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몇 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스타트업 파크라고 매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천에 되고요. 다 몰려 있는데 거기다 또 뭘 지원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럼 지역으로 가자. 그 다음 간 곳이 대전. 부산, 울산, 경남이 다 따로따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천, 대전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동남권의 불경이 메가시티로 하나가 되면 수도권하고도 경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잘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서울로 가잖아요. 부울경이 동남권의 관광산업을 하나로 묶으면 수도권만한 경쟁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남권 경제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만 들어가 있던데요. 수소 메가블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 경제권을 만들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국제 자유물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덕 신공항하고 연계해서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는 시작점이잖아요. 천혜의 조건이 물류의 허브가 되는 거죠. 배후 단지에 물류 가공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가공 산업까지 함께 발전하게 되는 문화 공동체는 부산은 영화의 본거지죠.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경남은 창원에 매년 하는 K-팝 월드 페스티벌 80개국 이상에서 예선전을 치러서 창원에 와서 매년 경연을 하거든요. 만프 축제라고 한국에 있는 저희 아시아권의 이주민들 거의 다 모입니다. 이 아시아 문화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특히 통영에 이제 한예종 영재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통영에 그게 유치가 됐어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제 행정 공동체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광역 단위가 협력 사업을 할 때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내용이 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방 정부들 간에 뭘 공동 사업을 하려면은 협의회를 만들거든요. 협의회라는 얘기는 협의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도 각자 돌아가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추진이 안 되는, 집행이 안 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연합입니다. 협의를 해서 규약을 맺어요. 조례의 효과를 갖는 거라 연합체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집행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딘가에서는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서 올해는 제일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가 될 거고요. 연구원들에서 이제 용역한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까지가 준비기였으면 내년이 동남권 메가시티 원년이 되지 않을까. 2022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걸 다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 1월 1일 날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결국은 행정통합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울산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바로 통합하냐 이러니까 부산 경남부터 가능하다면 행정통합을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이 돼서 검토하는 단계. 행정통합은 당장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입장 차이가 커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때 이 현재는 언제를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네. 우리 경남에서 제안을 했고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부산시의회에서 동의한다고. 경남 부산은 그래서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해가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은 그 다음 단계로 부산 경남이 이어서 2단계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시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경남에서 광역시로 분리가 됐는데 지금 시장하고 계시는 송철호 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쪼개져 있던 지방자치를 권역을 키워서 광역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더라. 대응을 잘 하셨더라고요. 부산 시민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지금은 분리해 주시고 나중에 부산하고 경남이 통합한다고 하고 대구, 경북도 통합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통합을 할게요. 했던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동남권 메가시티를 이렇게 정보도 입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했던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아서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네요.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꼭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동남권 메가시티 부분은 도민들의 여론, 도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